반갑습니다. 김스콥TV입니다. 오늘은 수출 업무를 위한 수출 물품의 확보, 아이템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수출 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한 7가지 방안, 공급 업체 확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물품의 확보, 국내 공급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해서 수출할 때는 국내 공급 업체가 수출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는 전자무역 포털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 공급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백투백 LC 또는 양도 가능 신용장 (Transferable LC를) 통해서 물품 대금을 결제합니다. 최종 수입자에게 해외 공급 업체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해외 공급 업체가 쉬퍼로 명시된 비해를 선사에 반납하고 중개무역상을 쉬퍼로 명시한 새로운 비해를 발급받는 스위치 비해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무역 용어들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분들도 있겠으나 앞으로 본 강좌에서는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상업성자가 포장 명세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회사에 따라서 각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무엇을 수출할 것인가? 수출할 아이템을 정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나 오더를 성사시킬 수 있는 확률 면에서 따져보아 가장 높은 방법은 먼저 해외 바이어를 확보해서 해당 바이어가 사고자 하는 아이템을 공급해줄 업체를 찾아내 오더를 성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무역업 창업 시 처음 시도했던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외 바이어를 확보했냐고 질문하고 싶겠죠.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코트라에서 발견하는 해외 시장지에서 대만 업체인데 전장 부품을 찾는다는 인콰이를 보고 이를 생산하는 업체를 찾아내어 바로 오더를 성사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수출 아이템을 정할 때 위에 언급한 사항 말고도 반드시 고려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당 아이템을 공급할 업체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찾았다 하더라도 해당 아이템을 공급해줄 업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템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수출을 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아이템을 선택해야 하고 무역 에이전트로 일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에이전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아이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무역 에이전트라든지 또는 수입 오파상이라든지 하는 용어는 앞으로 본 강좌에서 자세히 다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유망 아이템을 개발하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유망 아이템은 창업 시뿐만 아니라 무역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끊임없이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템을 선별할 줄 아는 안목을 기르고 또한 기존의 해외 거래처를 설득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미래 지향적인 아이템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한 7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첫째, 중소기업 제품을 노려라. 중소기업 중에는 수출 경쟁력은 있으나 자체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여력이 없는 업체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아이템에 대한 고민은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품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은 있으나 내수 시장에만 집중해온 관계로 해외 시장 개발을 자체적으로 할 여력도 없고 관심도 가지지 못하는 중소업체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이런 수출 경쟁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각자의 연구나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찾아보되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신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을 했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정착한 제품을 개발한 업체들에 관한 기사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을 통해서도 숨어있는 업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하자 하는 업체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같은 곳이죠.
또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출품한 업체들을 상대로 수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출 아이템을 찾을 때는 시야를 넓혀서 좀 더 다양한 아이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 지식이 없는 아이템에도 도전하라. 해당 아이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전에 근무했던 직장이나 그 밖의 여타 지역에서 해당 아이템을 다뤘던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제조업체의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쟁이 치열한 일반 상품 쪽에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차별화가 가능한 IT나 바이오, 기계, 부품 쪽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에 주목하라. 원료나 소재, 부품의 경우는 첫 거래를 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한번 거래를 맺으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콘텐츠, 게임 등 경우 향후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쟁력 있는 공급 업체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성장 있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류를 이용하라. 전 세계에 걸쳐 불고 있는 한류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한류 상품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류, 가방, 액세서리, 화장품, 잡화, 기념품 등 다양한 상품 중에도 한류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FTA를 활용하라.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했거나 앞으로 체결할 국가 시장을 개척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FTA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중국품에도 관심을 가져라. 국내에서도 날이 갈수록 중국품 시장이 커지듯이 전 세계적으로도 자동차, 휴대폰뿐만 아니라 의류나 기계 이르기까지 중국품 시장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품 쪽에도 관심을 갖고 수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른 나라 물건도 수출할 수가 있다. 수출할 물건을 굳이 국내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물건 중에서 해외 시장에서 팔릴 만한 물건이 있으면 구입해서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면 됩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공급 업체 중에는 수출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엄두를 못 내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 업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국내 공급 업체라면 인터넷이나 관련 기관, 경제신문 등을 통해서 알아보곤 하는데 정 찾을 수 없다면 실제로 물건이 소비되는 현장을 역추적해서 공급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출 경쟁력 있는 공급 업체를 찾아낸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전체 해외 시장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면 좋지만 처음부터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별, 국가별로라도 또는 업체별로라도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시한을 정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바이어 국가는 하더라도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급업체에서 끝까지 독점 수출권을 부여하는 것을 꺼린다면 일단 독점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도 오더를 성사시켜 해외 영업 능력을 보여준 후에 독점권 문제를 재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무역업을 장기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독점권 권리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출 업무를 위한 아이템을 정하는 방안과 수출 품목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고객 확보에 대해 여러분과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